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YTN 1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인과 뉴스통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신입사원 명태와 관련하여 초청된 패널과의 시사토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신입사원 명태 문제는 이 회사의 생산품인 건설기계 장비 시장이 25%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그러한 시장 상황의 장기적 조짐이 보인 데다가 회사 매각 계획 등과 관련해서 해당 사의 경영자의 성급하고 잘못된 인사 및 경영 방침으로 빚어진 것이 사안의 본질인데 초청된 패널은 난데없이 형편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권력을 가진 분들은 즉 선거를 의식해서 자신들이 생색 내려고 어려운 기업 보고 직원을 뽑아라고 압력을 넣었고 무리하게 직원을 뽑은 기업은 몸이 무거워 이와 같은 신입사원 명태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기업 보고 직원 채용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해도 기업이 채산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 채용하는 그런 수준을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를 민주와 반민주 내지는 독재라는 70년대 운동권식 프레임으로 양분하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종편이 방송된 이래 이른바 전문가 패널들의 편파성, 선정성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식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 3명, 3명 집단 탈당, 3명도 그룹이긴 그룹이죠. 집단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집단보다 동반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비농업 분야 신규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부러운 문제입니다. 실업률도 그렇게 빨리 낮아진 것도 부럽고요. 물론 상당히 복합적인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이겠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개라도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워낙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에서 남녀 앵커 모두 $1를 $1라고 발언했습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대신에 요양간호사가 가정 방문해서 24시간 돌봐주는 거죠. 대단한 변화 같지만 1년에 최대 6일에 그칩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2014년 작년에 도입한 건데 1년 만에 바꾸면서 또 가족에게 15만 원 여행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돈을 푸는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이런 재원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몇십만 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데 돈을 쓰는 이런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도규산 폭설 조난 전화 연결이었는데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눈은 높아만 갔는데 라는 표현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높아만 갔다는 어휘가 부적절했고요. 눈이 점점 더 쌓여갔다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작 시간이 빠듯했겠지만은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지도 자막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죠. 인물 파일 코너에서 김정일의 사람들을 다뤘는데 재밌고 유익한 코너였습니다. 인적 구조조정 관련 대담에서 20대 취업 준비생 신조어를 비디오 파일까지 만들어서 비추면서 보도를 했는데 과연 그랬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자막에 웃기지만 슬픈 취업 준비생 신조어 이렇게 했는데 웃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좀 상투적인 그런 자막이었다. 그리고 자막이 들어간 부분도 다른 내용으로 대담하고 있는데 상당히 길게 자막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 코너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7건의 단신을 내보냈는데 모두가 앞부분에서 다룬 기사고 새로운 뉴스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새 기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보도국 뉴스라면 최소한 한두 건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겠다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빚잔치 끝났다. 은행 대출금리 인상 기사는 누구의 빚잔치가 끝났는지, 은행이 그동안 빚더미에 있었는지, 아니면 고객의 빚잔치가 끝났는지 기사에도 없는 쓸데없는 자막을 넣어가지고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통해서는 기획 의도답게 심층 분석 보도가 있어 좋았습니다. 김정은의 집권 5년 차를 맞은 체제 결속 기사에서 수소폭탄 발언의 숨은 의도와 존스 홉킨스 연구소가 밝힌 2020년 수소폭탄 배치 가능성 등 수소폭탄을 놓고 남북 간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전략을 종합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법 등 집권 상정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회의장 사이에 벌어지는 법리 공방도 서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지기식 같은 그런 서로 연결지어 가지고 다소 산만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는 괜찮은 그런 포맷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 뉴스 통해서 헤드라인 뉴스 7개, 8개를 이제 자막과 음악만 가지고 이제 한번 내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차별화는 됐는데 그날의 주요 뉴스라면 이왕이면 목소리까지 원래 하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또 딴 데 보다가 뉴스를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뉴스 통해서 그 당면 또 아까 이제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뉴스 보도를 봤는데 EU보다 9배나 많은 그 명반 수치다. EU의 9배가 넘는 수치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 앞으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경우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또 말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면 생산하시는 분들 잘못 얘기해서 또 전부 부도하시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방송에서 인터넷 신조어 얘기, 뭐 이퇴백, 뭐 20대가 퇴직해서 백수라든지 뭐 인구론, 문송합니다, BC 커플, 뭐 통장 상견례 이런 그 새로운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젊은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한편으로 방송은 좀 아름다운 한국어를 좀 많이 살려주시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자꾸 듣다 보면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요. 학교에서 학생 가리키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먼저 뉴스인에서 식사 시간 15분 이내면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할 때 앵커가 평소 식사를 좀 짧게 하시는 편인가요? 라는 멘트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식사를 짧게 하다는 말은 좀 어색하고 식사 시간이 짧다라든지 식사를 빨리 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인의 이시각 보도국 코너에서 앵커가 이시각 보도국에서 들어온 소식 정리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는데
보도국에서 들어온이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각 보도국에 들어온 소식 정리합니다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뉴스통을 보면 덕유성 폭설로 인한 조난 사고 보도를 보니까 함께 산에 오른 27명은 모두 부산의 한 산악회원으로 경찰은 김 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한 산악회원이라는 말은 한 산악회의 회원으로 수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TX 고등훈련기 관련 보도에서 업체 측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을 보고라고 하였는데, 승패는 성패가 좀 더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장판 무더기 리콜 보도에서 제조를 개조로 자막에 오류 표기하였습니다. 어휘 사용뿐만 아니라 발음의 오류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발음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겹받침 발음입니다. 눈길에서의 안전운전 관련 보도에서 기자가 40km 이하로 달릴 때 가속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라고 해야 하는데 밟지를 발지로 발음하였습니다. 발지가 아니라 밟지가 맞는 발음입니다. 뉴스인의 경우에 시원하게 그 화면 전체를 그래픽을 이용하는 시작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다만 그 호준석의 뉴스인이라는 자막이 중간중간에 알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김영수 앵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준석 앵커 대신에 김영수 앵커가 진행하게 됐던 뭐 휴가를 갔다든가 이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거나, 아니면 자막에서 이번만큼은 그 호준석의 이름을 좀 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 수소폭탄 관련 뉴스에서 북한 정보 전문 사이트인 38로스와 관련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의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2020년 이후에 북한이 100킬로톤의 수소폭탄 100개 이상을 배치할 수 있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연구원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이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정말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보도를 믿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38로스와의 연구원의 이름만, 그러니까 발표만 가지고 과연 이 보도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좀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상황이라면 미국 정부나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정보기관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이팔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그 핵심 관련자인 그 강태용의 국내 송환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쪽 자막에는 피해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자막이 떴어요. 피해자 기대 반 우려 반, 보도 내용을 조금 그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태용을 압송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하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강태용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고 조이팔의 소재가 파악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자막을 좀 더 핵심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저균과 패스트균 실험,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앞으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면에 EU 기준치 9배 이상의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다는데 국내에서는 기준치도 없다 그러고요. 이걸 정말 먹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지 불안감이 증폭됐고요. 대장균 시리얼이 유통됐다는데 법원 판결은 무죄다라고 나왔고요. 정작 불량 시리얼을 먹게 되는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에 한 줄 멘트로만 언급이 됐습니다. 전기장판 피해 뉴스 역시 국산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기장판 피해 사례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급증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좀 분석이 됐으면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YTN 같은 경우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함으로써 YTN을 차별화하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김현수 선수의 볼티모어 오리언스 진출 뉴스건인데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볼티모어 선이라는 지역 신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화면에서는 볼티모어 선의 지면 신문 지면이나 웹사이트가 아니라 트위터에 올라온 단문을 화면으로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신문이든 웹사이트든 자료화면을 썼으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신조하고 또 노년의 결혼 풍속대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YTN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주셔도 아니 왜냐면 저도 사실 모르는 단어를 제가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더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좋은 말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TX 고등훈련계하고 T50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냥 하나를 놓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T50도 같이 놓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였는가 하고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 다음에 눈길 안전하는 데 있어서도 참 좋은 프로였는데 그 제동거리를 나타날 때 숫자로 다 나타내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 표시를 해줬으면은 이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굉장히 잘 봐.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추위야 반갑다 하는 데서 리포터는 열심히 이렇게 장갑을 끼고 모자를 끼면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면은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이런 거가 추위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을 때는 같이 화면이 따라가 주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현수 선수 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희망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야구를 몰라서 신구 선수가 뭔지 FA 선수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조금 몰라서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갔으면은 정말 아주 굉장히 좋은 희망적인 뉴스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통 일부에서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서 2020년까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치매 관리 종합 계획상에 이 다양한 지원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언제쯤 이렇게 시행되는지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연차별로 연도별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시행된 건지 이런 계획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은 더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당면류에 발견된 알루미늄 관련해서 EU 기준치의 9배 이상 된다고 보도하는데 이런 부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설명과 더불어서 국내에는 왜 기준이 없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좀 추가하면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매진과 뉴스 출발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일상 또는 비일상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처럼 건강과 죽음은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이슈를 과학적인 측면으로 알려주는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명과 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진 지난 방송에서 현대인들의 관심거리를 얼마나 흥미롭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매진은 한국형 테드를 목적으로 강연자가 등장하여 청중을 대상으로 짧지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수명과 노화를 주제로
뇌과학과 노화에 따른 뇌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령대에 맞춘 운동법을 개발하는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통 강연이라고 하면 아무리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 하더라도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매진은 이러한 강연 프로그램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두 가지 묘안을 썼습니다. 각 강연자의 강연을 소주제별로 10분 내외로 잘라 번갈아 가면서 구성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러한 구성은 청중이나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짧은 강연을 끝내는 지점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면 강연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 또한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매진의 두 번째 묘안은 강연 프로그램의 동적인 요소를 접목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건강과 관련한 이슈를 다룬 강연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실제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도모하는 운동법을 개발하고 있는 강연자가 무대로 나와 청중을 대상으로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시연했는데요. 이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귀로 강연을 들을 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적인 요소를 시도한 만큼 무대 뒤쪽의 사회자들이나 청중들이 함께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였더라면 더욱 활기찬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매진은 과학이 노화를 막는다는 개념을 전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다른 분야의 강연자와 사회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주제로 같고 또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방송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강의와 차별화된 강연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매진은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관심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과학적 시각에서 재미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의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주로 구성하던 것과 달리 화면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YTN DMB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앵커나 기자의 장황한 설명보다는 깔끔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져 한눈에 모든 것을 전달해주는 표나 그림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자동차 화재 사고의 연도별 발생수를 보여준 화면과 차량 모델에 따른 발생수 화면 등은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주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한 분석을 제시한 뉴스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요. 전국의 엘리베이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며 사고 분포 지도를 작성하여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 인천 지역과 전남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율이 높았다는 점, 광주 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다수 수리되었다는 점 등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장점보다 시청자들에게 각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심어주거나 공포심이나 걱정거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